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오버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6일 국내 축구 5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구FC 대 강원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구는 박창현 체제에서는 어느 정도 공격성이 살아난 모습이다. 일단 어린 선수들을 대거 기용하면서 팀의 에너지 레벨을 상승시키는 모습인데 박용희와 김영준 같은 어린 선수들의 최근 활약도 좋은 편이다. 다만 대구의 공격 정확성에서는 기복이 있을 수 있다. 어린 선수들이 문전에서 보여주는 침착성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올 시즌 대구가 기록하고 있는 유효 슈팅은 리그 9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어서 강원FC는 울산을 상대로는 버스를 세웠다. 하지만 올 시즌 강원의 플랜 자체가 매우 공격적이라는 점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대구를 상대로 꽤 공격성을 올려서 경기에 임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물론 체력이 소모된 이후에는 후반에 보여주는 리스크가 없지는 않은 편이다. 그래도 후반에 경기당 1득점이 넘는 기록을 세우며 후반 실점률을 어떻게든 만회하는 모습은 나쁘지 않다고 본다. 결국 두 팀이 어느 정도 공격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상황에서 대구의 어린 선수들이 문전에서 꾸준한 결정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는 좀 유보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매치업이다. 공격의 정확성 싸움에서 강원이 앞설 수 있다고 예상해본다. 강원FC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FC 안양 대 전남 드래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안양은 부상자들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 이 경기를 이기고 독주 체제를 구축하려는 각오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부상자들의 빈자리를 누가 메워도 활약이 좋은 모습인데 로테이션을 적극적으로 돌리고 있는 와중에도 팀의 강점인 단단함이 상당히 좋아 보이는 모습이다. 야구와 달리 유정환이 없어도 수비가 제 몫을 해주니 한 골 싸움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최근 3경기 연속 무실점이고 최근의 연승은 모두 한 점 차의 신승이었다. 이어서 전남은 다소 극단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편이다. 라인을 쭉 올리고 상대를 공격하는 것을 주 무기로 삼는 편이다. 문제가 있다면 전남의 공격력이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성적이 좋지 못하다는 것인데 무패와 무승, 무패라는 다소 극단적으로 페이스가 갈리는 편이다. 특히 단단함으로 상대의 공세를 받아칠 수 있는 안양을 상대로는 매우 약한 모습인데 2022년 이후로는 전남이 안양을 잡아본 적이 없기도 하다. 안양은 부상자가 많음에도 로테이션 멤버들이 모두 제 몫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단단한 중원과 수비의 힘이 빛나고 있는데 전남이 늘 경기 결과 자체가 극단적인 면모가 있어 안양의 단단함에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여왔다는 점도 참고할 수 있는 대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FC 안양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충북 청주 대 경남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청주는 지난 경기에서도 무승부를 기록했다. 다만 토트넘 출신 오두가 득점을 기록한 장면은 오두의 기술적인 클래스를 알게 해주었다. 최윤겸 감독도 오두의 기술적인 역량에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을 정도다. 일단 공격 전개에서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외국인 공격수가 터져주는 상황에서는 공격수들의 개인 기량을 앞세워서라도 득점을 기록하며 실리를 챙기는 것을 기대해볼 여지는 있을 것이다. 이어서 경남은 지난 경기에서는 무실점을 기록, 하지만 올 시즌 전력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안산이 상대였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경남은 올 시즌 이기는 경기에서도 실점이 잦은 모습인데 집중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득점을 허용하는 면모가 강한 편이다. 경남의 수비적인 안정감을 100% 신뢰하기는 어려운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경남이 수비적으로 감이 잡힌 청주를 상대로는 최근 2번의 무승부로 승기를 잡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일단 청주가 외국인 선수의 기술적인 개인 기량을 앞세워서라도 한 골 정도를 쥐어짜내는 것으로 승부할 수 있을 것이다. 경남의 플레이가 올 시즌에는 전반적으로 집중력이 부족한 면모가 강하기도 하다. 수비가 자리를 잡은 청주를 상대로는 경남이 이기는 장면도 잘 연출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충북 청주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제주 유나이티드 대 수원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주는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일단 미드필더의 구자철과 최영준 같은 선수들이 대거 이탈한 점이 팀을 괴롭게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탈로가 막히면 사실상 공격에서는 측면에 기대는 것 이외에는 딱히 수가 없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기자가 김학범 감독에게 대놓고 중원 싸움에서 너무 열세가 아니었나 하는 질문을 했을 정도다. 수원FC 실리적인 플레이를 중앙에서 돌파해내는 것은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이기도 하다. 이어서 수원은 수비와 역습에 확실한 컬러를 보이고 있다. 김은중 감독도 사실은 공격적으로 나서고 싶은데 이승우를 투입하면 후반전의 경기 분위기를 바꿀 선수가 부족하다는 점이 팀의 아킬레스건이다. 대신 안데르손과 이승우 조합이 후반에는 엄청난 시너지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단 이 경기에서도 전반을 버티고 제주가 압박에 지쳐있을 후반을 노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이다. 제주는 현재 이탈로가 막혀있는 경우에는 공격의 활로를 개척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원FC도 전반부터 공격적으로 나서진 않겠지만 후반에 보여주는 이승우와 안데르손의 시너지를 기대해볼 건덕지는 있을 것이다. 제주도 후반부터는 압박 때문에 상당히 힘이 빠지는 편이기도 하다. 수원FC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성남FC 대 천안시청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성남은 공격적으로 나서는 전개는 되는 편이다. 하지만 문전에서는 후이즈 말고는 믿을 수 있는 스코어러가 없다는 점이 포인트가 될 것인데 지난 경기에서도 6할이 넘는 점유를 가지고 갔지만 김포의 완강함에 상당히 고전하며 패하고 말았다. 물론 천안의 수비력이 김포와 비교하기에는 미안할 정도지만 수비적으로 나름 안정세가 있는 팀의 후방에 비해서는 상대를 확실하게 끝내버리는 면모는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어서 천안은 지난 경기에서는 극적인 역전승을 기록했다. 물론 아직도 경기 초반부터 실점이 나오고 추가 실점까지 허용해버리는 양상은 좋게 보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도 공격적인 소유와 전개 능력을 어느 정도 보여주었고 외국인 공격수들의 득점이 고루 터졌다는 점은 확실히 긍정적인 대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두 팀이 서로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 상황에서 천안의 수비가 불안하다고는 하나 성남이 상대를 끝내버리는 면모가 부족하다는 점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나마 천안도 경기 초반부터의 실점으로 인해서 경기가 이상해지는 경우가 잦다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접전을 예상해본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